관객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악어컴퍼니 이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위해 늦은 시간에도 끝까지 남아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극 거미여인의 키스는 지난 12월 5일부터 이곳 대학로 아트원 시어터 2관에서 문사마 연출님과 8명의 배우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관객과의 대화에서는 방금 공연을 통해 만나보았던 김호영, 김선호 배우와 함께 작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관객과의 대화는 약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진행에 따라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배우분들을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김호영 배우님부터 차례대로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재밌게 보셨어요? 네. 연극 거미여인의 키스에서 올리나 역할로 지금 방금 연기한 배우 김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연극 거미여인의 키스에서 발렌틴 역할을 한 김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관객과의 대화는 SNS 공지를 통해 사전에 공식 이메일과 SNS로 받은 질문, 그리고 공연 관람 전 관객 여러분께서 로비에서 작성해주신 질문들을 토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많은 질문을 보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는 두 배우님께 다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거미여인의 키스를 준비하면서 2015년 거미여인의 키스와 차별화를 둔 점이 있다면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일단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남아 계시네요. 혹시 나가고 싶은데 가는 길이 없어서 그러신 건 아니죠? 네, 아니 생각보다 너무 많이 함께 하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저희가 이제 2년 전에 김선호 씨랑 같이 했었는데 뭔가 조금 일부러 뭔가를 다르게 하려고 사실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의상도 똑같고 대본도 똑같고 무대도 똑같고 또 사실은 사람도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뭐 2년 만에 다시 한다고 제가 박호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의 느낌을 그대로 한 거였는데 다만 저희가 조금 주의를 받았고 저희가 주의 깊게 하려고 했던 부분은 저희 둘이 2년 전에 하면서 너무 친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공연뿐만이 아니라 밖에서 사석에서도 굉장히 친한 동생 형 사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오랜만에 2년 만에 만나서 연습을 하는데 너무 친한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역할과 그 상황상 저희는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 저는 일부러 발렌틴에게 친밀하게 접근을 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만 사실 발렌틴은 또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저 역시 또 너무나도 많이 친절하게 더 대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그래서 저희 이제 연출님이 너네는 너무 오랫동안 같이 산 부부 같다 그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해주셔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갈등을 보이게끔 하는 그런 걸 만들까라고 이제 그런 고민들을 살짝 했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저희는 되도록이면 그대로 가자. 저희 색깔도 있고 그 전에 있던 거미여인의 키스 저희가 만들었던 거니까 다른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했고요. 네,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네, 다 말해가지고. 네. 아니 본인 개인적으로도 준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요? 이 같이 준비하는 거죠, 이 작품을. 아니 그러니까 역할로서 말이에요. 역할로서요? 네, 더 공부했죠. 소설도 보고. 사실 발렌틴이라는 역할이 지금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몰리나랑 발렌틴이 과연 얼마나 적대적일까? 저는 솔직히 소설을 보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물론 극이랑 같을 수는 없지만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다 보여드려야 되니까 극이기 때문에 해줘야 될, 수행해야 할 뭐 적대적인 뭐 이런 게 필요하긴 하겠지만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몰리나와의 관계, 그리고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외면하고 모르는지 뭐 그 정도의 그걸
굉장히 중점적으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니 아닙니다. 그럼 몰리나에게 김호영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발렌틴이 약탄 죽을 먹고 아플 때 간호해주면서 영화 얘기 말고 자신의 얘기를 하고 싶다면서 마음을 여는 걸 보여줬을 때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대사를 어떤 감정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되려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사실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긴 소설의 내용을 저희가 2시간 동안 압축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사실 순간순간의 장면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장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배가 아픈 우리 발렌틴이 이제 이렇게 생리적인 현상이 났을 때 제가 처리를 해주면서 사실 그때가 저 개인적으로는 몰리나가 이제 발렌틴에게 확 더 마음을 열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임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발렌틴에게 사실은 어떠한 정도 주면 안 되고 그냥 딱 어떻게 보면 제 표현으로 비즈니스적으로만 사실은 이렇게 관찰자 입장으로만 대했어야 됐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이제 간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간 것에 대한 거를 스스로에게 이렇게 좀 인식하면서 한탄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제가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발렌틴 역의 김선우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몰리나가 이감을 앞두고 슬퍼하는 씬에서 발렌틴이 몰리나에게 베개의 얼굴 묻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가 궁금합니다. 발렌틴이 앞전에도 얘기하는데 계속 울잖아요. 몰리나가 베개에다 얼굴 묻고 울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우니까 더보치 의견은 그만큼 이제 몰리나라는 사람을 많이 이해하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호영 배우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발렌틴이 몰리나에게 나 알고 그러는 거 아니야, 모르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할 때 몰리나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 장면이 같은 장면이긴 한데 좀 당황스럽기도 하죠.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말을 하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대에서 그 말을 하고 나서 나중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만큼 뭐 미치게 하는 것도 없을 거다 그런 말을 이제 할 때 사실은 그게 이제 내 상황이고 내가 지금 사실은 이 사람을 굉장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만큼 아프게 한다고 느끼는 것만큼 미치는 건 없을 거다라는 내 속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그거에 질에 좀 이렇게 들킨 것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더 많이 미안하고요. 이 사람이 나한테 사과 같은 말을 하니까 저는 그게 더 사실은 너무나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정말 이게 잘하는 짓인가 라고 짓이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엔 두 분께 질문 한번 드릴게요. 처음에 서로 대면대면했던 발렌틴과 몰리나가 어느 순간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의지하는 게 보이는데요. 배우님들이 생각하는 발렌틴과 몰리나가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서서히 열리는데요. 여기서 아플 때 씬도 그렇고 그리고 그 뒤에 그런 말들을 하죠. 계속 제가 힘들 때 몰리나가 도와주잖아요. 몸도 아프고 그럴 때마다 몸을 씻으면 괜찮을 거야. 그러면 가려움이 멈출 거야. 이러면서 서서히 마음이 움직이는데 저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발렌틴으로서 그 가장 흔들리는 부분은 그 얘기예요. 제가 케이크를 던지고 몰리나가 다시 들어왔는데 네가 날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있잖아요. 나한테 옆에 있잖아요. 그 얘기 뭐죠? 여기 내가 잼 바르고 버터 발라줄까 하기 전에 버터 전
너무 저한테 갑자기 뻗터 자, 전화를 해보자. 오빠는 내가 잘라줄까? 그래. 그 너한테 친구 없었어? 소중한 친구? 아, 내 친구들은 다 게이들이었어. 우리 빠르게. 우리 서로를 믿지 않아. 어. 거기 누군가? 그리고 그러면 동성애자들은 다 그래? 아니 서로 사랑에 빠진 게이들도 있어. 하지만 내 친구들 나는 다 여자들이야. 이거야 이거. 100% 여자라는 말. 그게 사실은 발렌틴이 처음에 과연 몰리나를 여자로 봤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공감을 하거든요. 나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 아프고, 네, 그래서 그때 마음이 더 열린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이런 것도 다 마음이 열리는 거죠.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네네네. 저는 이게 조금 지난 시즌이랑 조금 저는 좀 느껴지는 게 달라졌는데요. 아마 선우 씨도 달라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 발렌틴이 이제 설사를 했을 때 그때 그걸 이제 막 닦아주면서 막 정신없이 있을 때 사실 이제 발렌틴이 너무 떨고 막 있잖아요. 그리고 막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정말 인간으로서 정말 바닥까지 간 모습이 나한테 보여주면서 심지어는 나라는 사람을 정말 인간 취급도 안 했던 사람에게 자신의 어떤 인간의 저 밑바닥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무 막 내가 화가 난다. 지금 내 모습이 너무 화가 난다. 막 그런 말을 할 때 사실 제가 너무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열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제가 발렌틴이 이제 편지를 제가 써줄 때 이 사람이 자신한테는 지금 그 죽음의 싸늘한 공포만이 느껴져 그런 냄새만 난다 그런 말을 할 때 이게 너무 사실 이 마음에 좀 이렇게 비수같이 꽂히고 아파서 그런 장면일 때가 제가 마음이 좀 열리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2017년 버전 때 네 지금 그렇게. 어, 네. 2015년 때랑 다르다고 하셨는데 2015년 그러니까 때 사실 15년 때는 딱 그 이제 제가 발렌틴의 그 뒤처리를 해줄 때 그때 어쨌든 뭔가 우리가 확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사실은 굉장히 좀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그렇게 연습을 했어서 그렇게만 느꼈는데 이게 그대로 자꾸 공연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부분에서도 제가 크게 이게 좀 오더라고요. 예,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연할 때마다 물론 그 언저리이긴 한데 공연할 때마다 약간 조금 느껴지는 게 다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발렌틴 이렇게 닦아줄 때 이제 더 이상 안 간지러워서 그런 말 할 때도 그냥 이렇게 뭔가 마음이 좀 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장면이 사실 뭐 그런 장면이긴 하지만 약간 조금 포인트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서로에게 마음이 끌리는 순간 잘 들어봤고요. 그럼 이번에는 발렌틴 형의 김선우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몰리나의 진심을 듣는 순간 발렌틴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가령 깨어나고 싶지 않았어, 이 곁에 있고 싶어 등의 말을 들었을 때 선우 발렌틴의 진심을 듣고 싶습니다. 깨어나고 싶지 않았어. 그 첫 번째 얘기는 사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는데 그 고민이 과연 그 뒤에 말처럼 난 네 곁에 있고 싶어와 얼마나 발렌틴한테 연관이 되는지를 고민했는데 그건 처음에 오해해서 듣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깨어나고 싶지 않았어. 그게 처음엔 저한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데 그 뒤엔 얘기가 더 네 곁에 있고 싶어. 그리고 그 뒤에 저한테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네, 네 곁에 있고 싶다고. 네, 뭐 하는 거 그런 말들이 저한테 더 쿵 와닿거든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 얘기가 내가 원인한테 상처를 준 거고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이제 어떠한 의도를 갖고 연기를 사실은 해도 이게 저희가 관객분들에게 모든 걸 사실 강요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생각을 강요하진 않거든요. 분명히 여기 있는 분들이 오늘 공연을 보고 나서도 제가 분명히 느낀 게 다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부분에는
이렇게 이제 그 장면을 할 때에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연기를 했느냐 뭐 이런 사실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뭐 궁금하셔서 물어보겠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그게 되게 어떻게 보이나요? 저희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저희가 어떤 포인트에서 몰리나가 발렌티나에게 마음이 열리고 발렌티는 몰리나에게 어떤 때 마음이 열리나요? 라고 사실은 역으로 되묻고 싶어요. 왜냐면 느끼는 게 분명히 다를 거고 분명히 그 다른 것들이 다 틀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맞는 얘기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그런 말을 할 때 사실 배우가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가끔 조금 약간 의아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질문에 이렇게 답을 잘 못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오랫동안 연습을 해오면서 또 사실 그 즉흥적으로 생기는 감정들도 있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되려 저희는 보는 사람들마다 이게 느낌이 분명히 다를 거라서 사실은 관객과의 대화를 하면 내가 질문하고 싶어요. 대화니까 너무 우리만 이런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럼 대답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네네. 또 한번 네네. 질문 드릴게요. 아니 저는 대답은 참 잘하니까요. 시간을 정해주세요. 네, 이번에 호영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몰리나는 동지들에게 말을 전달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다는 발렌틴의 말을 정말 믿은 건가요? 아니요, 절대 믿지 않죠. 그건 정말 위험한 짓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왜냐면 어쨌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 말을 들으면 난 분명히 너 말을 듣고 내가 만약에 붙잡히면 난 있는 그릇 다 불어버리게 될 거다. 왜냐면 이제 내 자신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나는 그런 고문 당하는 것조차도 너무 나는 견딜 수도 없고 고문한다고 고문 떨어지자마자 사실 난 다 자백할 거야. 사실 막 그런 거를 사실은 하고 싶지 않은데 처음에 저한테 제가 나간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내가 밖에 전할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난 너무 답답했는데 네가 그걸 해결해 주게 됐다 라는 말을 할 때 많은 여성분들은 사실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미친 새끼가 아니야? 뭐야? 막 이런 말이 사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런 감정이 사실은 들어요. 듣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공중 전화로 전화해야 되고 가짜 장소를 얘기해도 사실은 나한테 너무나도 생소한 거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고 이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는 걸 난 사실 너무 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목소리 바꾸면 된다. 목소리 바꾸는 방법이 1000만 개가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듣기 싫은 거죠, 사실은. 네, 너무 싫죠. 좋겠어요, 어디 그게?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번 발렌틴 역의 선호 배우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몰리나가 떠난 후 발렌틴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 담겨 있는데요. 참 궁금해하시잖아요. 사랑일까? 그게 과연 뭘까? 왜 눈물을 흘리지? 전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발렌틴이 전 그 혁명적인 일을 더 거기에 치중하느라 사랑 그리고 그런 걸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발렌틴이 과연 진짜 사랑을 알까? 발렌틴이 지금 알아가는 건 아닐까? 몰리나를 통해서 알아가는데 지금 자기가 흘리고 있는 눈물이 이게 사랑이라서 흘리는지 알까? 저는 배우로서 김선호는 발렌틴을 봤을 때 이게 사랑이야 라고 느껴지긴 하는데 발렌틴의 입장으로선 이게 사랑인지 확신을 하고 우는 걸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발렌틴은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렌틴이 이게 사랑인지 아마 몰리나를 통해서 알아가겠죠. 네, 그런 눈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몰리나는 발렌틴을 사랑했다고 느끼세요? 네. 그럼 발렌틴은 몰리나를 사랑했다고 느끼세요? 네.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다지. 전혀 없어요? 아니.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네.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맞아. 사실 이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눈물의 의미가 그 순간에 너무 사실 하나로 단정짓기 너무 어려운 눈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랑한다기보다 뭔가 마음이 가는데 마음이 가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자들은 그럴 수 없다고 나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조금이라도 시간이 사실 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얘기를 해준다고 하니까 사실 그거에 대한 고마움은 있지만 또 그거에 대한 미안함은 또 있을 거고, 좋아한다고 말은 안 했지만 이게 분명히 그런 감정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나한테 사실은 입맞춤도 해줬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서 그게 한 가지의 의미로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이 난다?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는 그런, 너무 복잡해서 어지러워서 온 거 아니야? 너무 복잡해서 사실 그러니까 이거지.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인 것 같아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 사실 그런 눈물이 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잘한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럼 사전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이번에 오늘 공연 전 관객분들께서 작성해주신 질문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선호 배우님부터 답변하고 싶은 질문 일단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를 나오기 전에 아까 읽었었는데 여기 있다. 질문을 한번 읽어주세요. 네, 김선호 배우님 질문. 하트하트. 대사를 잊어버리거나 실수를 했을 때 극복하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오늘 낙공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 써주셨죠 여기. 네, 절대 아니라고 썼는데 제가 낙공에 대사를 잊어버리진 않았는데 처음에 나갈 때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그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진짜 배우로서 부끄러운 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해야 되는데 컨디션 관리가 안 되는지 갑자기 핑 돌아가지고 앞이 안 보여서 마킹을 못 찾았어요. 근데 여기 잠깐 걸터 앉았는데 더 겁도 나고 이게 조절이 안 돼가지고 한참 고개를 숙이고 시작했던 게 있는데 배우로서 참 부끄럽고 이건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지금 홍삼을 달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리고 저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관객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아주 그냥 뭐 속고 대지할 일이야. 그럴 수도 있어. 자책하지 마. 네, 그랬고 그 극복하는 방법은 어쨌든 최대한 집중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상황에 맞게 이게 진짜는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네, 고마워요. 네, 그럼 호영 배우님께서도 하나. 네. 저거 하나 띄워주세요. 여기. 네, 아니 그 옆에. 이거 얘기했지. 질문 읽어주세요. 제주도에서 왔어요 라고 써있어서 제가 너무 멀리서 오셔가지고 네. 제주도에서 왔어요. 뽑아 줍서. 그 장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장면은 그 장면을 생각하면 제주도로 잘 돌아갈게요. 그 전환을 위해 안전이 되잖아요. 자기 자리로 찾아가는 노하우는 이렇게 되셨는데요. 그 장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장면은 사실은 너무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버릴 장면이 사실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하다고 느끼는 장면 중에 하나가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이제 발렌티나하고 저하고 배드씬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배드씬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제가 제 속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나 너무 피곤하고 상처받는 것도 지겹고 내 속은 다 엉망진창이다. 그리고 모든 슬픔과 아픔이 다 여기에 고여있다고 매듭처럼 묶여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할 때에 이제 그 장면이 이게 어찌됐든 여러분들과 다소 우리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 어쨌든 저희가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이 사실 보여지진 않지만 어쨌든 그 무드를 사실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마치 발렌틴이 그때 설사를 해서 인간의 어떤 본인으로서 굉장히 저 밑바닥까지 보여줬다면 저는 나의 감정을 다 솔직하게 드러낸 이 장면에서 제가 뭔가를 다 토해내야 이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나랑 같이 어쨌든 이렇게 잠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사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지만 보는 관객분들도 뭐야 막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조금 가슴이 조금 뭔가 말할 수 없이 마냥 그 모습이 좋다라고만 보여지지 않는. 왜냐면 분명히 저 둘은 저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느끼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많은 장면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이 장면에서 어떻게 하면 몰리나를 연기하고 있는 김호영으로서 몰리나가 정말 자기 얘기를 진짜 하는 것처럼 보여질까? 사실 난 몰리나가 아니잖아요. 네, 난 몰리나가 아니잖아요. 근데 몰리나처럼 보여질 수 있을까? 보이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사실은 그 장면에서 합니다. 그리고 암전됐을 때 사실 저희가 넓지가 않잖아요. 네, 생각보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도 은근히 범위가 좀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특히나 저는 이제 암전이 이제 뭐 제가 발렌틴을 이제 닦아주고 그 다음 시작한 장면이 여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저도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왜 우리 본인네 당신들의 집들도 여러분들의 집들도 이게 처음에 이사간 집은 약간 익숙하지 않다가 불 꺼지면 익숙하지 않은데 어느 순간 이게 지나고 나면 사실은 정확히 보이지 않아도 어느쯤 가면 이게 있을 거라고 다 다시 느껴지잖아요. 예, 예. 그렇게 돼서 저도 사실 약간 이렇게 좀 끝을 만지면서 이렇게 여기도 가고 어쨌든 왜냐면 굉장히 좀 딱 전환이 됐을 때 뭔가 그 다음 장면을 바로 신속하게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하나씩 질문 더 뽑아볼까요? 저요? 발렌티에게 전두환이란 이거 이 사람을 아니 되도록 어떤 정치적 성향도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부탁드립니다. 서로 발렌틴에게 발렌틴과 배우님은 어떤 점이 가장 닮았나요? 궁금합니다.